경비 아저씨 한 분이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사흘간 휴가를 내셨다. 상황이 급박한 터라 그 빈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채우게 되었죠. 밤 12시 야간 순찰을 나섰습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돌며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폈다. 거의 순찰을 마치고 마지막 구역으로 향했을 때였죠. 그곳은 단지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으로 야산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CCTV는커녕 가로등마저 희미한 곳이라 주민들도 늦은 밤엔 좀처럼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는데 멀리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한적한 곳에 홀로 서 있는 검은색 세단은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끌었다. 여긴 주차 구역도 아닌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차 내부가 기묘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은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차 안에는 한 쌍의 남녀가 어찌나 열정적인지 그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나,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이런 데서 저러나. 그저 독특한 취미를 가진 커플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누구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괜한 호기심으로 다가갔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쳐야만 했죠.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났을까?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관리실로 허겁지겁 오더니 강아지와 산책 나왔다가 6동 화단 쪽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황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5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난 옆으로 다가가 여자를 툭툭 쳐보았지만 여자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머리는 산발이고 온몸 옷매무새가 심하게 흐트러진 상태였는데 아무리 보아도 방금 전거사를 치른 것처럼 보였다. 그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혹시 좀 전 차 안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인가? 어쨌든 누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옷을 대충 정리해주고 여자를 다시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주머니 집이 어디세요? 잘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신음처럼 냈다. 옆을 보니 여자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나도 모르게 주워 내 호주머니에 넣고는 여자를 들쳐 업었다. 여자를 업고 3동 쪽으로 가면서 계속 아주머니 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3동 입구 쪽에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내 쪽으로 오더니 여자를 보고는 덤마 하고 외친다. 이분이 너희 어머니니? 쓰러져 있길래 내가 업고 왔는데 잘 됐구나. 너희 집이 어디인지 가자. 내가 업게. 그지. 딸내미는 앞장서서 가더니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나도 여자를 업은 채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니?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딸이 자기 집 문을 열어주길래 여자를 업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내려놓은 뒤 나왔다. 그녀의 딸에게서 간신히 감사 인사를 받고 돌아선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낯선 무게감이 느껴졌다. 바로 그녀의 휴대폰이었죠. 그것이 우리 사이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연결고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뒤 잊고 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차분하고 나긋한 여자 목소리였다. 제가 폰을 잃어버렸는데 이 폰 주인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사모님. 저 관리소장입니다. 새벽에 주차장에 쓰러져 계신 사모님 옆에 폰이 있길래 제 호주머니에 넣고 사모님을 업어다 드린 후 깜빡하고 제가 가지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손하게 말하자 아주머니는 잔이라며 살려줘서 고맙다며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뭘? 저녁에 출근하면 휴대폰을 돌려주기로 하고 관리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얼굴은 눈에 익지만 어젯밤에 흐트러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단정하고 기품 있는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바로 3동 703호에 사는 56세의 서연 씨였다. 전 달려가서 인사를 꾸벅하고는 사모님 폰 때문에 오셨죠? 얼굴을 보니 바로 알겠네요 하고 말을 건넸다. 아, 네, 소장님 정말 고마워서 어쩌죠? 수줍게 웃는 모습이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소녀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난 핸드폰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사모님,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보던데요. 소장님, 어젠 제가 술이 너무 취해 실수를 많이 했죠. 혹시 저한테 뭐 실수한 건 없었나요? 저한테 실수한 건 딱히 없는데요. 말을 맞추어 보니 그날 야산과 인접한 그곳에서 은밀한 애정 행각을 벌이던 주인공이 그녀가 확실한 듯 싶었다. 그녀는 술만 취하면 기억을 잃고 남자들과 사고를 치고 다니는 위험한 주사가 있었던 것이죠. 소장님, 시간 되면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까지 일로 식사 대접은 너무 과하죠.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녀는 내가 소문이라도 낼까 봐 불안했는지 자꾸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 불안한 눈빛이 오히려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아니요.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식사 대신 술 한 잔 사주세요. 그녀는 제 제안에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술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게 되었다. 술잔에 담긴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르는 듯했고 저는 그녀의 다음 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다. 소장님도 혼자 사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아마 3년도 넘었을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3년이나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홑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던진 농담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어쩌다 보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소장님처럼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긴 사람을 여자들이 왜 가만두지? 아마도 그녀는 그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던지는 말이었겠지만 그 질문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날 일 소문 내시면 안 돼요. 그녀가 문득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저도 남자인데. 대신 약속을 지키는 대신 서연 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요? 네, 궁금해서요. 허호. 제가 정말로 궁금하세요? 네, 당연하죠. 호감 가는 여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건 남자의 당연한 본능 아닌가요? 호감이라는 단어에 그녀는 살짝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술기운 때문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워왔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워낙 출중했고 아이도 있었기에 이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긴 별거 끝에 결국 남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 시점부터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했다. 술의 힘을 빌려서 말이죠. 전 남편이 그녀의 첫사랑이자 첫남자였던 터라 이혼 후 우연한 계기로 다른 남자를 받아들였을 때 충격은 엄청났다고 한다. 그 일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이후 삶을 보다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술만 마시면 블랙아웃이 되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지난번 일도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로 보아 그녀가 만나온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헌팅포차에서 처음 본 남자들과 하룻밤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이런 치부 같은 이야기를 왜 나에게 털어놓는 걸까? 내가 호감을 표현해서? 아니면 이것 또한 그녀만의 유혹 방식일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서연 씨, 저는 남자로서는 어떤가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소장님이요. 괜찮죠. 일단 저보다 어리잖아요. 호호. 아, 연하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제 나이쯤 되면 어린 남자가 좋죠. 그리고 혼자 사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고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결심이 섰다. 그럼 저랑 10번만 만나봐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드릴 테니. 제가 장난스러운 듯 진지하게 제안하자 그녀가 고개를 갸우하며 물었다. 왜 하필 10번인데요? 그 정도는 만나야 서로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남자거든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참 재밌는 소장님이네. 저는 그 웃음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사실 제가 밤은 좀 하는데 연애엔 영 서툴러서요. 서연 씨랑은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연하는 키우는 재미도 있다 하잖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했다. 그건 연기일 때 얘기죠. 소장님은 연기는 아니잖아. 그런가요? 나는 살짝 쓴웃음을 지었다. 10번이라고 했죠? 네, 한번 만나봐요. 그럼. 그녀는 생각보다 쿨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가 제 거칠고 다소 험상궂게 생긴 외모에 처음으로 호기심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런 저와 연애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고 하더군요. 그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고 저의 앞뒤 없는 자신감도 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녀와 정식으로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나른한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그때 식동 701호 사모님, 그러니까 62세의 동대표 미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 씨, 잠깐 우리 집 좀 와줄래요? 네, 사모님,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소형 평수가 많아서인지 유독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았다. 대부분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고 아파트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아졌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주 관리실을 찾곤 했다. 그녀는 60대 초반이었지만 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어 저를 자주 부르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곱게 나이를 먹은 덕분에 5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다. 더 놀라운 건 평소 옷차림이 야하기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그녀 집으로 갈 때면 항상 그녀가 제 시선을 의식하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됐다. 그래서 701호로 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마련이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스타일일까 항상 기대가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미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부터는 매번 느끼던 묘한 긴장감과 함께 한동안 저의 시선은 그녀에게 묶여버렸다. 민준 씨, 올해 몇 살이라고 했지? 40셋 맞나? 네, 맞습니다. 사모님. 돌싱이라고? 애인은 있고? 아니요. 현재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한창 나이인데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안 그래? 그렇게야 하죠?
밤만 되면 잠을 설치니 말입니다. 하하. 참나, 나이도 어린데 왜 그러고 사나. 이 누나가 한 명 소개시켜줘. 김 소장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모님 같은 스타일이요. 뭐 민준 씨 농담도 잘하네. 나같이 늙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런 말을 해. 사모님이 어때서요? 제가 본 60대 중에 제일 고우신데요. 뭘? 그래도 민준 씨 여자 보는 눈은 있네. 그녀는 싫지 않은 듯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미모로는 1등이시잖아요. 사모님 정도 되는 여자라면 언제든지 콜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발동이 걸렸는지 저를 보며 배시시 웃더니 갑자기 제 옆에 다가와 앉았다. 아, 요즘 따라 어깨가 자꾸 뭉치고 아프네. 민준 씨가 좀 주물러 줄 수 있겠어? 저야 좋죠. 여자랑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어머, 민준 씨,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니네. 너무 시원해. 하하, 제가 손아귀 힘만 좋은 게 아닙니다요. 뭐야? 방금 멘트는 꼭 옛날 마당쇠가 마님한테 얘기하듯이 하네. 호호. 그럼요. 앞으로는 마님의 평생 몸종이 되겠습니다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 갑자기 설레는데? 그럼 오늘부터 모시면 되겠습니까? 마님. 그래. 오늘부터 나의 돌쇠가 되어주렴. 나는 올해 43,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남이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무능한 남편도 아니었고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는 돈 못 버는 남편도 아니었다. 단지 직업이 현장 일을 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남들이 말하는 소위 노가다꾼이었다. 공고 토목과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같은 전공을 마친 뒤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고 전국 8도를 다니며 고속도로 터널 뚫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현장이 멀고 바쁠 때는 한 달에 2~3번만 집에 들어갔고 장마철이나 현장 일이 없을 때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집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5년이 다 되도록 난 모르게 피임을 하여 아이도 갖지 않더니 결혼 6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젊은 놈이 좋다며 이혼을 요구해왔다.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만 남기고 나를 떠났다. 난 그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내 고생 안 시키고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남은 건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마음의 깊은 상처뿐이었다.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는데 고생해가며 돈 벌어 뭐 하겠나 싶어 10년 가까이 하던 토목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선택한 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된 것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30년 가까이 되었고 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년층이 많았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우리 아파트엔 이혼녀와 과부들이 유독 많이 살았다. 그래서 과부촌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곳 입주민들은 관리소 직원들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들도 많이 부탁을 했다. 난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다. 보통 2년마다 계약직인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에 따라 거취가 정해지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기 집 액자 거는 것부터 해서 가구를 옮겨달라, 멀리 두고 온 자전거를 아파트로 옮겨달라는 것까지 나는 서비스직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러다 62세의 동대표 미희 사모님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만 것이다. 주말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미희 사모님이 어떤 젊은 남자와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만 거다. 아마도 이 주차장이 그들의 비밀스러운 접선 장소인 것 같더군요. 하필이면 제 차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 썬팅 때문에 긴가민가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그때 마침 미희 사모님과 제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다. 난 무척이나 놀라서 곧장 차를 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희 사모님이 자기 집으로 와 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날 소장 자리에서 내보내려고 하나 불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커피 한 잔을 내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어제 있었던 얘기를 먼저 꺼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았는지 제게 상세히 물어보더군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이 그녀에겐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채팅 앱으로 만나 사귄 지 한 달 된 사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제게 흐느끼며 부탁했다. 어젯밤 주차장에서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 일이 유책 사유가 되어 재산 분할에 엄청나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때부터였다. 그녀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그녀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저 역시 그 위험한 재미에 푹 빠져 그녀의 돌쇠가 되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 입주인 여러분 그리고 관리소 직원분들께 무분별한 요구와 갑질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아들이고 남편입니다. 최근 들어 관리소 직원들이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관리소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2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는 육체적인 노동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극심한 직업이기 때문이겠죠. 수없이 쏟아지는 민원과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요구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힘들면 그만두라는 태도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소장 치고는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60대의 돌싱 여성이나 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들은 저를 믿음직한 일꾼 혹은 말을 잘 듣는 머슴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기로 했죠. 그녀들은 마치 양반집 마님이고 저는 그 집의 충직한 돌쇠라고 여기기로 한 겁니다. 오늘부터 나의 돌쇠가 되어주렴. 미희 씨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달콤했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시작된 이 위험한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탐닉을 넘어섰다. 저는 그녀의 집에서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었다. 때로는 어깨를 주무르는 안마사가 되었고 때로는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으며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서연 씨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10번의 만남이라는 약속을 핑계로 저를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들였다.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그녀는 다음 날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듯 순진한 얼굴로 저를 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저를 통해 잃어버린 젊음과 욕망을 확인하려 했고 저는 그녀를 통해 외로움을 달랬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를 바꾸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게 되더군요. 낮에는 아파트의 성실한 관리소장으로 밤에는 누군가의 은밀한 돌쇠가 되는 이중생활. 그것은 위태롭지만 동시에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사랑인지 단순한 욕망의 해소인지 아니면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 관계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끝을 보고 싶어졌다.